이공계로 대학을 가면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학 과목을 공통적으로 수강을 하게 됩니다. 보통 두 학기에 걸쳐서 총 6학점 분량의 코스를 수강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학기에는 일변수 미적분학이라고 해서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의 미분과 적분의 성질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학기에는 다변수 미적분학이라 해서 실수가 T프레임 형태로 벡터를 이룰 때 그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가는 그런 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다루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이과를 선택을 해서 수학을 공부를 하셨으면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과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적분학이 커버가 되는데요. 고등학교 미적분학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일단 극한의 개념을 소개를 해요. x가 a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 fx 값이 l로 하나씩 가까워지면 그러면 x가 a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의 fx 값의 극한을 l로 정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극한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얘기를 한 다음에 간단한 함수, 다항함수 같은 함수의 극한 값을 계산하는 연습을 하고서는 그러고서는 미분의 개념을 얘기를 해요. 미분이라 함은 어떤 함수의 기울기의 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적분의 개념을 구분구적의 합의 극한으로 정의를 해요. 이러고서는 우리가 아는 단순한 함수들, 다항함수 같은 단순한 함수들의 극한과 미분과 정적분을 계산하는 연습을 뒤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연속함수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어떤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가 모든 점에서의 극한값이 그 점에서의 함수값과 같으면 그러면 그 함수를 그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연속함수에 대해서는 중간값 정리랑 최대치수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증명 없이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뭘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영어로는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줄여서 FTC라고 불리는 내용인데요. 연속함수는 일단 모든 폐구간에서, 그러니까 그 함수가 연속이 되는 구간 내의 모든 폐구간에서 정적분 값을 가져요. 그리고 그 정적분 값에 미분이 원래 함수가 되거든요. 미분에서 원래 함수가 되는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를 원래 함수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연속함수는 부정적분을 가져요. 이게 FTC1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정적분 값을 어떤 폐구간이 있을 때 정적분 값을 그 부정적분 값의 양 끝점에서의 값의 차이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FTC2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구분구적의 극한으로 계산하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함수 정적분 값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을 해서 그 정적분의 대상이 되는 함수의 부정적분을 먼저 구하고 그 부정적분의 값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정적분 값을 계산해주는 그런 형태의 계산에 대한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롤의 정리라는 것을 일단은 증명 없이 제시를 하고요. 롤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평균값의 정리를 증명을 하죠. 그리고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로피탈의 정리를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피탈 정리를 이용을 해서 스탠더드한 방법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했던 종류의 분수함수의 극한을 로피탈 정리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연습을 몇 번 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가 그 고등학교 수준의 미적분학 내용의 개괄인데요.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 수업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이런 얘기부터 해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뤄졌던 극한의 정의는 사실은 엄밀한 정의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부터 하는데 이 표현에 좀 어폐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은 수학에서 well defined인 정의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쓰이지는 않는 정의랑 그러니까 well defined 되어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가 있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의가 있고 이럴 수는 있어도 well defined 되어 있는데
엄밀한 정의고 엄밀하지 않은 정의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면 그냥 정의인 거고, 그러니까 널리 쓰이는 정의가 있고 좀 잘 안 쓰이는 정의가 있고 이럴 수는 있어도 엄밀한 정의가 있고 엄밀하지 않은 정의가 있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학에서. 그래서 엄밀하지 않은 정의, 극한의 엄밀한 정의라는 표현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고, 고등학교에서 다뤄졌던 극한의 개념은 정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인 개념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수학과 교과과정에 대한 교육부 측의 지침에서도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극한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는다, 직관적인 개념만 다루고 계산하는 법만 다룬다 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서 이 극한은 사실은 제대로 된 개념이 아니다, 제대로 된 정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안내를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인 건데, 그래서 대학에 와서 미적분학 수업을 들으면 극한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훈련을 일단 받게 되는데, 입실론 델타 아규먼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거든요. 어떤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 f가 있을 때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x 값이 a 값에 델타 바운드 이내에 있기만 하면 fs 값이 l의 입실론 바운드 내에 있게 되는 그런 델타 값을, 이 델타 값은 입실론에 따라서 달라지는 양수 값이거든요. 그런 델타 값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항상 존재한다면,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L 값이 존재한다면은 유일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이 L 값을 x가 a로 갈 때 fx 값의 극한이라고 정의를 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이 정의를 이용을 해서 고등학교 수학과 교과과정에서는 증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극한의 여러 가지 성질들, 예를 들어서 fx 더하기 gx의 극한은 f의 극한과 g의 극한의 합이다, 이런 내용들을 미적분학원에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 미분은 기울기의 극한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x 세제곱의 미분이 3x 제곱이 된다, 이런 것을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증명하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적분학에서는 증명을 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증명을 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 정적분이라는 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구분구적의 합의 극한으로 정의가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미적분학에서는, 대학교 수학에서는 약간 더 확장을 해가지고 구분구적이라 하는 것은 그 함수에 주어진 정의역 폐구간이 있을 때 그 폐구간을 같은 간격으로 쪼개서 직사각형을 그리고서는 그 면적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의 극한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리만섬이라는 건 그 구간이 같은 길이의 구간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아무렇게나 쪼개서 직사각형을 구하더라도 어떻게 극한을 취하든지 간에 같은 극한 값으로 간다면, 리만섬의 리만 극한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리만섬의 리만 극한 값이 존재한다면 그 값을 부정적분이라고 정의를 한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분구적법보다는 좀 더 리파인된 정의를 얘기를 하고, 리만섬의 리만 극한 값은 존재하는데 구분구적 값은 존재 안 하는 그런 이그젬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예시들을 흔히 이제 패스로지컬 이그젬플이라고 부르는데, 디테일한 그 인스턴스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존재할 거고, 그리고 이제 연속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때 주어졌던 개념 갖고 이제 동일하게 정의를 하거든요. 극한 값이 그 점에서의 함수값과 같다라는 걸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FTC1하고 FTC2를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증명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적분학에서는 증명을 한번 하게 되고, 근데 여전히 중각값 정리랑 최대초수 정리 이런 내용들을 여전히 이제 증명을 안 하게 됩니다. 뭐 이 정도까지를 하게 되는 게 미적분학 1의 첫 한 3분의 2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끝내기 전에,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 미적분학 1을 수강한 학생들이 입실론 델타의 개념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면은 수학에서 흔히 등장하는 형태의 논법이 아니거든요. 수학에서는 흔히 이제 연일법이랑 귀납법이라 해가지고 그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가는 그런 논증이랑 지금까지 이게 다 성립했다면은 다음 것도 성립한다라는 그 귀납적 논증 이 두 가지가 흔히 쓰이게 되는데 입실론 델타에 등장한 논리 구조는 가축법이라고 해가지고 결론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에 대한 조건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아규먼트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아규먼트이기 때문에 좀 많이들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학습을 할 때 입실론 델타 가축법이라는 문서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좀 개념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입실론 델타라는 게 가축법의 한 형태인데 그래서 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개념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는 합니다. 일단은 첫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